저는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했었는데, 제가 개발했던 게 이제 핸드폰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통신 쪽 관련된 분야를 전공했어서, 통신 분야에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이 통화를 연결했을 때 핸드폰이 보통 우리가 하루 정도 쓰시면, 요즘에 스마트폰 하루 정도 쓰시면, 만약에 아침에 들고 나왔는데 100% 완충이 돼 있어도 저녁쯤 되면 아마 이렇게 배터리가 많이 남지 않아서 뭐 10%, 20%? 뭐 이렇게 남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후 한 4시 정도 되면 중간에 충전을 해주지 않으면 오후 4시 정도 되면 10%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충전을 해주는 편인데 어쨌거나 이 배터리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전류가 소모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보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통화를 연결할 때 소모되는 전류가 약 150mAh라는 정도의 전류가 소모가 돼요. 네. 그리고 통화가 대기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하진 않고 누가 나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는 약 3mA 정도가 됩니다. 미리암페어는 뭐 그냥 단위니까 그냥 153, 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전화기 배터리가 없어. 충전을 못했어. 보조 배터리도 없어. 충전할 때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계속 통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 충전할 때까지 통화를 하지 않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음. 자, 계속 전화를 하면 한 10% 남았으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통화하면 전화가 끊길 거고요. 이제 배터리가 다 돼서 이제 전화가 꺼질 겁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전화기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전화를 갖고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이유가 언제 어느 때든 내가 전화하고 싶을 때 하는 건데 전화기를 왜 들고 다녀요? 전화를 안 할 거면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딜레마에 빠지죠. 자, 그러면 이건 사용자 입장이고요.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 사용자들이 이렇게 전화기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모 전류를 줄이면 됩니다. 근데 그럼 어떤 소모 전류를 줄여야 할까요? 이 두 가지 중에. 통화가 연결됐을 때 소모 전류가 150ml, 대기할 때가 3ml. 어떤 걸 줄여야 개발자 입장에서 사용자들이 조금 더 오랫동안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밝기를 낮추는 거? 가장 맞아요. 요즘에 스마트폰은 LCD가 켜져 있을 때 가장 배터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밝기를 낮추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들 같은 경우에는 5% 이하로 떨어지면 밝기를 자동으로 낮춰버리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밝기를 낮추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개발자 입장에서 전류를 줄이는 게 불가능해요. 밝기를 조절해서 한다 그러면 밝기를 그냥 확 낮춰놓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통화 대기시하고 통화해. 왜? 그리고 제 전공이 그쪽이니까. 그 두 가지로. 어떤 전류를 더 줄여야 될까요? 150mAh라는 소모 전류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폭이 넓을까요? 아니면 3mm가 더 넓을까요? 150ml. 그죠? 150mm가 훨씬 넓습니다.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자가 핸드폰을 더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 소모 전류를 줄이거나 배터리를 더 오래 쓰게끔 하는 파트는 통신 파트가 아니라,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나연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 밝기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기능을 좀 떨어뜨린다거나 하는 이런 쪽, 그러니까 디지털 컨트롤 하는 쪽에서 그런 걸 더 많이 해요. 그 파트가 하는 거고, 이 통신 파트는 어쨌거나 통신이 잘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소모 전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쪽에서 줄이자고 얘기하면 이쪽에서 줄이면 통신 뭐 품질이 떨어지면 뭐 니네가 책임질 거냐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 개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쪽을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이지 않아요. 이게 예. 왜? 내 일이 아니니까. 통신 쪽에서는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건 베이스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디지털 컨트롤하는 니네 일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거 가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금 뭐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지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 얘기를 꺼낼까 궁금하시죠? 그런데 그러면 보면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건강하려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어, 운동만 하면 되나? 아, 그냥 하면 되나? 하지만 예. 그럼 밥만 잘 먹으면 되나? 건강한 뭐 보신탕 먹고 뭐 삼계탕 먹고 보양식만 막 먹으면 되나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전화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내가 같은 팀이고 이 전화기에 내가 관여가 되어 있어서 내가 뭐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더 하고 같이 노력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건강하려고 막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요즘엔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건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것도 요즘엔 60대, 70대 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한대요. 특히 몸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댄스 스포츠나 등산의 동호회는 대부분이 60대, 70대 분들이 합니다. 40대, 50대들은 바빠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직까지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건지.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지금 74살이신 여성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1년에 한 번씩 15일 정도 해외에 있는 트레킹 코스를 이렇게 트레킹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가는 멤버들은 전부 다 예, 은퇴하신 60대 이후의 분들이 되게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 걷는 경치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정말 멋진데 근데 그게 걷는 게 쉽지 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를 가장 신경을 써야 할까요? 근데 왜 보양식을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는데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건 뭐죠? 아까 보신 것처럼 전류를 가장 많이 쓰는 건 통신 파트인데 통신 파트가 가장 많이 쓰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가장 많은 게 바로 물이잖아요. 65%가 물인데 근데 보양식이나 뭐 보양식만 먹으면 되고 운동해서 지방 살 빼면 되고 이러면 건강해지나? 근데 이게 두 개 합쳐봐야 30%밖에 안 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건 65%, 70%.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몸의 90% 이상이까지도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게 물인데 물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이 물을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될까요? 몸 안에 물을 좋은 물로 채운다? 아니면 아무 물로 채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좋은 당연히 물로 채운다. 그죠. 좋은 물로 채워야겠죠. 그럼 어떤 물이 좋은 물일까요? 동식물에게 좋은 물? 아니면 각기 다른 동식물에게 물을 나쁜 물? 이용 콩나물을 길러보기로 한 것이다. 콩나물 기르기에 동원된 콩의 개수는 각 250개. 각각의 물에서 자란 콩나물은 육안으로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미네랄 물과 정수기 물의 차이는 컸다. 예, 보이시죠? 정수기물하고 미네랄 워터라는 건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말을 하는 거예요. 미네랄 워터에서 자란 콩나물하고 같은 기간 자랐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면 동물은 어떤지 수돗물과 미네랄이 없고 pH가 산성인 역삼투압 정수물을 각각 준비, 물고기를 넣었다. 그리고 24시간 후 놀라운 현상이 목격됐다. 수돗물의 경우 물고기가 모두 살아있는 데 반해 정수기물의 경우 10마리 중에서 8마리가 죽고 말았다. 예. 수돗물에는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수돗물은 우리가 지금 수돗물을 먹는 걸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수돗물이 정수장에서는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염소로 소독을 해서 병균을 없앴다 손치더라도 정수장에서 정수가 안 되는 물질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설사 모든 게 다 정수가 되더라도 이게 그 정수장에서부터 우리 가정까지 오는 동안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배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있죠.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서는 물고기가 사는데 예, 깨끗하게 정수한 정수기 물에선 물고기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콩나물도 자라지 않고요. 이렇게 작은 물고기는 물을 바꿔준 지 24시간 만에 죽는 일들이 벌어졌죠.
아마 이런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들이 쭉 깔리면서 그 정수기물이 깨끗하니까 식물에게도 주고, 그 다음에 작은 강아지들에게도 주고, 어항물도 바꿔주고. 왜냐면 그 전에 우리가 어항 물고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물고기를 이렇게 어항을 두고 물고기를 키웠었는데요. 그러면 그 물고기 물을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정도 바꿨던 것 같아요. 바꿔줄 때 어떻게 했냐면 전날 큰 다라라고 해서 그 양동이에다가 수돗물을 받은 다음에 하룻밤을 재우죠. 그래서 그 수돗물 안에 있는 염소 성분이 다 빠져나가게. 왜냐하면 이 염소라는 것이 우리 유기물로 이루어진 우리 몸에 들어오면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유기물에 들어오면 이 유기물들과 단백질이랑 이 유기물과 딱 이렇게 만나는 순간에 염소가 굉장히 나쁜 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바로 하지 않아야 돼서 그래서 염소 소독약이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를 죽인다는 얘기인 거죠. 살균을 한다는 얘기는 균을 죽인다는 얘기고 균이라는 것이 나중에 따져놓고 보면 우리 몸속에 있는 뭐 세포들도 하나 떼면 다 균인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염소가 날아가는 24시간을 지나게 하고 물을 바꿔줬던 것들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물이 좋은 물일까요? 음식물에게 좋은 물? 예. 정수기물이 깨끗하잖아. 근데 얘네들한테 나쁘네. 어떡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진짜 지금 저렇게 TV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이 정말 산성도가 그렇게 직접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건 포인트인데 이렇게 파리가 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정수기 물이에요. 근데 정수하는 방식이 다르죠. 다른 거에 따라서 물이 가지고 있는 산성도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음, 이건 물 속에 순수하게 물만 두면 순수하게 이 물속에 어떤 이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순수하게 H2O 물만 있으면 공기 중에 있는 떠다니는 이산화탄소가 바로 이 안에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녹아 들어간 이산화탄소는 물속에 있는 H2O의 그 산소와 만나서 CO3라는 탄산이 돼요. 그러면서 탄산이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산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탄산 음료들은 강제로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인 거고, 그러니까 그건 거품이 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열었을 때 그 액체 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쫙 올라오면서 거품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 맥주 거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이다, 콜라를 따를 때 나오는 거품들도 기포들도 전부 다 그 물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산성을 띠는 건데요. 똑같이 물속에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서 산성이 되는 거고요. 근데 물 안에 미네랄들이 들어있어서 정확하게 그 자연에서의 원래 존재하던 상태의 물일 때는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계속 양알칼리를 띠게 되는 거고요. 또 저 안에 있는 미네랄들이 그만큼의 또 그 전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가지고 있고 뭐 덜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약알칼리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필터가 어떻게 다르길래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계란을 우리가 까먹으면 계란을 아주 잘 삶고 그 다음에 찬물에 빨리 넣어서 이렇게 계란을 딱 하면 안에 이 계란 껍질은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있는 게 쫙 수축이 되면서 이 껍질과 계란이 잘 떨어지죠. 아주 이쁘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그냥 식히면 이게 깔 때 잘 안 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계란 흰자에
얇은 막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계란에 얇은 막이 붙어 있는 거. 이 얇은 막이 바로 삼투막이. 이게 삼투막입니다. 그래서 이 삼투막이 얼마나 촘촘한지 아시겠죠? 그거 이렇게 보시면 뭐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물이 새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그 삼투막에 물이 샌다 그러면 계란이 액체잖아요. 예, 우리가 익히기 전까지는 액체입니다. 날계란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을 딱 떼면 예, 딱 절여서 우리가 후라이도 해 먹고 예, 뭐 라면에 넣어서 풀어도 먹고 아니면 계란 풀어서 뭐 거기다 튀김도 해 먹기도 하고 하죠. 만약에 그 계란 안 있는 게 고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액체임에도 불구하고 흘러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삼투막이 막고 있어요. 근데 이 삼투막이 그럼 왜 막고 있냐면 계란은 살아있는 생명체인가요? 아니 죽어 있나요? 자, 답변해 주세요. 계란은 살아있죠. 예, 그래서 계란은 살아있어서 이 삼투막으로 공기가로 해서 호흡을 하거든요. 얘네는. 예,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삼투막은 그렇다면 공기는 통화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 삼투막이 단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얘가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계란을 물에 넣고 삶아 보시면 이렇게 약간 푸석푸석해지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농도가 높은 계란 안은 농도가 물보다는 높을 거잖아요. 일단 뭐라도 더 뭐 단백질도 들어있고 뭐 이런저런 영양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농도가 높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분이 빠져나 이 여기에 농도가 높기 때문에 낮은 농도가 낮은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계란이 쫀득쫀득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물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이 역삼투압 방식은 원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수분이 들어가면서 이게 맞춰지는 건데, 근데 그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삼투막이라는 건.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도 물을 빨아들이는 현상이 그런 거거든요. 수분을 빨아들이는 게 뿌리에서 다 삼투막 형상으로 빨아들이는 건데, 그런데 이 역삼투압은 그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나쁜 물질들은 내비두고 나머지 물만 내보내야 되니까 강한 압력으로 이 삼투막에다가 압력을 아주 강하게 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왜? 이건 물은 통과할 수 있는 막이니까. 근데 물만 통과하는 거예요. 물만. 음, 이 나머지 물질들. 그러니까 이 물속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그대로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물질만 걸러지면 좋은데 나쁜 물질만 걸러지는 게 아니라 물속에 있어서 음, 사람이 마시거나 식물이 먹거나 아니면 물고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물질들까지도 다 걸러버려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처럼 콩나물이 덜 자라고요. 예, 그 이쁜 구피 물고기가 24시간 만에 해롱해롱 되다가 죽기도 하고요. 예, 사람은 구피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24시간은 아니지만 계속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우리 몸이 에 있는 물의 65%가 바뀌어지면서 우리 몸에서도 계속 병들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역삼투압 방식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이 이스프링 정수기는 어떻게 하냐면 압축 카본 필터라는 걸 사용을 해요. 현재까지 이 전 세계 가정용 필터 중에서 압축 카본 필터를 사용하는 정수기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필터를 1년에 한 번 교체하는 필터는 유일합니다. 나머지 필터에 압축 카본 필터를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빠르게 필터를 교체해야 돼요. 필터를 빠르게 교체한다는 건 예, 다시 얘기하면 제조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 나와요.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과 1년에 한 번 교체하게 하는 것과 어떤 게 제조사 입장에서 훨씬 더 제조 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제조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3개, 4번 바꿀 걸 한 번에 해서 해버리면 케이스 들어가는 비용도 달라질 거고요. 케이스 하는 플라스틱 비용도 달라질 거죠. 포장 비용도 달라질 거고. 그래서 길게 가면 갈수록 훨씬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기술력들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스프링 압축 카본 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140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23가지가 더 업데이트가 돼서 163가지의 유해 성분을 감소하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 0.2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물질들, 그러니까 뭐 녹물이라던가 흙탕물이라던가 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다 0.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건 0.2 마이크로보다 크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걸러지고요. 필터로. 근데 0.2 마이크로미터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예, 그런 것까지도 예, 이렇게 체에 걸러내듯이 걸러지고 그리고 0.2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카본이라는 게 카본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숯이에요. 숯. 예,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이 숯 필터는 숯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리가 숯을 신발장에 두시는 분들도 있죠. 예, 신발에서 나는 발냄새를 흡수하기 위해 신발장에 두시는 분들 있고, 예, 그리고 대부분은 어디다 많이 두시죠? 냉장고 안에 냉장고 음식을 냄새를 빨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 안에들 많이 두실 텐데, 예, 그런 것처럼 이 숯이 예, 바로 0.2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물질들 중에서 우리 몸에 우리 몸에 해를 줄 수 있는 유기오염 물질을 흡착해낸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가지로 방식으로 물속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걸러내는. 근데 미네랄은 유기물이 아니고 금속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 성분으로 따지면 원자로 이렇게 내려가면 뭐 대부분 칼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금속이어서 예, 금속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흡착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가 돼서 정수된 물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이런 이물질들이 많이 붙으려면 어때야 돼요? 뭔가가 많아야 예, 굉장히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물질들이 붙을 수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표면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필터의 표면적은 종합 운동장의 6배나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63가지 유해 물질을 제거 하고 있고요. 이거는 세계에서 이 NSF라는 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건데, 예, 이 NSF라는 인증기관은 유엔의 협력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식수와 관련된 제품들에 관련된 것들을 인증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그 기관에서 163가지의 물질이 제거된다라는 성능을 인정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메이에서도 이게 그 데모 영상 이스프링 세계 판매 1위 정수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나 맛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없는 각종 화학물질, 밀입자민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정수기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스프링의 정수 시스템은 물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콜라를 오염된 식수 대신 실험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색소나 시럽 이외에도 브랜드에 따라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죠. 이스프링의 독자적인 압축 카본 필터는 천연 원료인 코코넛 껍질을 주성분으로 한 활성탄으로 만들어졌으며 납, 수은, 살충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160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다음 단계인 자외선 살균을 통해 물로 전파되는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의 99.99%가 파괴됩니다. 콜라에 들어있던 유기물과 밀입자가 이스프링 카트리지를 통과하면서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압축 카본 필터는 자석처럼 필터 표면으로 물질을 끌어당기며 이러한 흡착 작용에 의해 유기물을 제거합니다. 한편 0.2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크기의 입자는 물리적 여과작용을 통해 제거됩니다. 0.2 마이크로미터가 얼마나 작은지 궁금하시죠? 0.2 마이크로미터는 머리카락의 300에서 500배 정도 작은 크기입니다. 이스프링은 유해물질은 제거하면서 우리 몸에 좋은 칼슘, 마그네슘은 그대로 지켜줍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아메이가 이스프링으로 좋은 물을 선물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물을 만들다. 이스프링. 예, 보시면 이렇게 콜라를 맹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콜라 만드는 회사에서 콜라 만드느라고 엄청 노력했을 텐데, 그죠? 근데 그게 이스프링 정수기를 통과하면서 맹물이 돼버립니다. 냄새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운데는 UV 램프, 자외선 살균 램프가 있어서 물이 그 옆을 통과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그 물을 자체를 살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회사들에서 나오는 제품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정수기 업체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도 살균 램프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품들은 관을 살균하는 거예요. 물이 나가는 동안에 관을 살균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관에 자외선 램프를 쬐어서 이제 살균을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지 이렇게 지나가는 물을 직접 살균하는 정수기는 아직까지는 이스프링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프링이 그 UV 살균 램프에다가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특허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선 충전 특허예요. 그럼 무선 충전 특허를 빌려서 아메이가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아메이가 이 UV 램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그 개발을 해서 그 전력이 전달되는 특허를 내놨더니 그 특허를 가지고 핸드폰 회사들, 차량 회사들 이런 곳들에서 이제 그 특허를 이용해서 무선 충전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열티를 아메이가 아직은 20년이 안 지났어요. 이 특허 로열티 받는 기간은 20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000, 첫, 첫 특허가 2006년이니까, 그리고 나서 후속 특허가 몇 개 더 있으니까, 아마 한 2030년에서 40년까지는, 2003, 40년까지는 로열티를 계속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보면 정수기를 어떤 거를 사용하는 게 좋으냐라는 건 아까 보셨던 이 스프링 정수기가 어떻게 정수하는지 데모도 보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정직한 직원이에요. LG전자에서 정수기를 판매하는 정직한 직원이. 다른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터를 아무리 내가 3개월마다 바꾸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1년 이상 쓸 수 있는 필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조 원가나 운영 원가가 3개월마다 하는 것보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가격 3배, 4배 받으면 되는데 가격 차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그게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이 질문하신데 엄치나 필터를 장착하고 있는 여성은 아메이사다라고 해서 LG 퓨리케어에서 이런 게시물이 있길래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2024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다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올해는 목표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니 운동이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살 빼는 것도 중요하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해서 근육들을 좋게 해서 건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그 근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가장 높은 게 물이고, 지방도 우리가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지방 때문에 생긴다고들 많이 얘기하지만 나쁜 물을 먹으면 지방이 더 많이 쌓이고 그 지방과 그 나쁜 물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시거나 운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살이 쪄도 그렇게 염증 반응이 높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을 잘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나의 물들을 다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그런 물들로 채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영양제도 드셔서 그래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